자, 터터 이슈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금리에 대한 부분에 많은 좀 속각이 곤두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9월 금리 인상설이 대두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됐고 증시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8월 장세는 글로벌 증시 대부분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글로벌 증시가 9월로 접어들게 됐는데 역시나 말씀하셨던 9월의 화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에 이제 올리게 되느냐, 물론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어떤 연준의 소통을 믿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의 충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시나리오를 대비해 두고 이에 대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자세한 이야기 글로벌 마켓 리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내용들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옐런 의장이 힌트를 주겠다 했는데 그닥 힌트 같은 힌트는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어제 스탠리 피셔 이 부의장의 어떤 얘기,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줄 만한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증시에 바로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 이게 좀 9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좀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갑자기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예, 아무래도 연중에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고요.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괜찮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자산들의 움직임이 좀 확정적으로 좀 고정되기가 좀 힘든 시점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달러 인덱스가 그다지 이렇게 그냥 강하지 못하다고 해야 되나요? 다른 이종 통화도 당연히 안 좋겠습니다만 달러 인덱스조차도 그다지 크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좀 어쨌든 금리 인상 이전에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리, 결국에는 금리라는 자산 가격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혼재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사실 시장이 기술적 반등 국면에 올라가면서 상승폭 자체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 나서는 V자 반등보다는 좀 소화 매물이라든가 소화 조정 기간을 거치고서 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시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월간 하락폭으로 치면은 거의 지난 5년 동안의 월간으로는 최대 낙폭이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간밤의 흐름들 재료부터 좀 점검을 해드리면 주말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의 어떤 피셔 부의장 발언이 계속해서 좀 영향을 주는 모습이고 어제 중국 증시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좀 우려할 만했을까요? 그냥 좀 자연스러운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작용이 있으면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는 것처럼. 네. 지난주 후반부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좀 상승을 계속하기에는 좀 힘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제 하나의 이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스탠리 피셔가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결국에는 맞춰질 것이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라든가 유럽 그리고 아시아 시장, 범아시아 시장 모두 좀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거의 4% 가까울 정도로 또 이거 다시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불거질 만한 차에 장후 막판에 또 마이너스 0.8%까지 이렇게 당겨주면서 종료를 했다. 어쨌든 MSCI 인터내셔널 월 컨트리 아시아 퍼시픽 엑스제팬 이게 그러니까 일본 제외한 아시아 이제 지수들이 한 0.3%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다지 그렇다고 이렇게 충격이라고 생각이 좀 들지는 않고요.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 지난주 후반으로 가면서 1,200원을 터치하고 나서 환율이 조금 강해지는 모습을 주식시장의 상승, 거기에 또 이제 외인 순매수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했었는데
또 외인 순매수는 전혀 이뤄지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순매도액 자체의 그 규모는 상당히 좀 많이 작아지는 모습을 좀 봤었고요. 어제도 그다지 우려할 만한 수준의 이머징 시장에서의 자금 유출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 흐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강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일요일 바로 이제 반영을 했고요. 간밤에 또 달러 흐름은 또 소폭의 약세를 나타내면서 고용 지표를 또 기다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어떻게 흐름을 전망할까요? 어쨌든 뭐 달러가 오히려 좀 뭐 강세되는 모습들을 좀 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색한 구간인데 이종 통화들은 좀 일제히 좀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엔화 또한 그랬었고 유로화 특히나 뭐 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8월 달 인플레이션이 0.2%밖에 상승하지 못하는 전월과 똑같은 수준의 이제 부진한 인플레이션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이런 것 때문에 유로화 하락이 좀 야기가 됐었는데요. 달러가 그러면 뭐 강세로 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9월 4일 날 있을 고용 지표 관련해서 좀 눈치를 보는 듯한, 그리고 달러는 이미 좀 많이 올라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웬만한 재료에는 그다지 크게 반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의 좀 대입은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다시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도 1,200원을 찍고 뭐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준비된 대로 원달러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200원까지 가서 계속 약세가 진행이 되다가 그래도 여기에선 한국은행이 집중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방어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다시 1,180원 선까지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은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다시 또 1,180원 요 구간이 또 2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또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구간까지도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반등을 하면서 1,200원 선에서 다시 막아내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난 뭐 하락 속도를 감안을 해봤을 때 이틀 3일 코스 정도로 해가지고 다시 한 1,200원 정도에서 어떻게 저항을 받느냐. 거기에서 저항을 확실하게 받는다고 한다면 다시 또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다시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한 2, 3일 정도는 주식시장이 외국인 뭐 순매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뭐 어중간한 이런 매수 매도의 스탠스 때문에 시장 방향성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봉 보시더라도 네. 사실 여기서 V자로 바로 올라가기에는 아직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겠구나. 1년의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한 2, 3일 동안에서 코스닥 시장이 확 빠지고요. 1,200원 정도의 환율이 도달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마련했던 현금을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주식시장 상승했다가 어느 정도는 베팅을 해볼 만한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번 더 이제 1,200원 선 무너지고 이제 거기서 하락이 나오면은 급락이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한번 재진입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이슈 또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유가 상승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유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제 하루 좀 오페크의 의견 발표 이후에 뭐 거의 뭐 8% 9%까지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상당했습니다. 상승폭이. 뭐 전일 뭐 8.8% 이어서 지난 3일 동안 한 20% 넘는 이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여기에서는 뭐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펀더멘탈 이슈는 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펙 쪽에서 긴급회의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혹시라도 감산되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대로 정말 어떤 감산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전까지는 힘들 거다 이런 얘기신 것 같거든요. 외신 통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풀어주시죠. 일단 블룸버그 따르면 그 펀더멘탈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이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예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8월 달에 이제 미국의 이제 원유를 이제 정제를 하는 요 부분들이
뭐 일간 8천만 배럴을 넘어서면서 최고치를 좀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 산유량 약간 뭐 1, 2%도 안 되는 아주 극미량의 감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원유 재고가 좀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진짜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많이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간 한 270만 배럴 공급 초과가 지속이 되고 있고 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란이 좀 있으면 또 증산을 할 거고요. 뭐 사우디랑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뭐 거의 사상 최대치의 산유량을 거의 비슷하게 계속 유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급 이슈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대리님 일단은 뭐 오펙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사실 좀 이례적이긴 하잖아요. 38달러까지 내려갔던 유가를 어느 정도 그래도 지지해야 되지 않겠냐는 오펙 국가들 어떤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는 됐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회의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쨌든 뭐 기름을 캐면 캘수록 국가의 뭐 부채가 늘어나는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오페크 왕이 거기 이제 오페크 대장인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긴급 회의를 요청을 했다라는 부분, 감산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유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크게 반응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긴급 회의를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해서 감산을 하겠다라는 의지 확인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펀더멘털 개선이 없는 주가 상승이라든가 자산 가격 상승은 재차 그 같은 속도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결정을 한다라는 측면을 한번 우리도 고려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 한번 보시면요. 86년도에요. 감산 합의를 한번 하면서 유가가 뭐 한 7, 8불대에서 15불대로 한 8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유가에다가 다시 한번 투자를 해봐도 늦지는 않겠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하향 평준화가 되면서 좀 중장기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키는 사우디가 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우디의 의지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좀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나가서 좀 진짜 대화의 창구를 만약에 진짜 연다면은 여러 가지 좀 여지들 감산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이슈 자체만으로는 아주 중장기적인 어떤 유가 상승을 돕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뉴스플로우를 계속해서 좀 체크해 나가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이슈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